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경매 기초 과정 제5강이 되겠습니다. 경매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경매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용어가 낯설고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익히시면 경매에 참여하시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어려움이 겪는다고 하시는데 다 누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 내용 뜻을 의미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5강 경매 용어 정리입니다. 경매 사건 번호라는 거 보이시죠? 이 경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 안 준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이제 국가의 구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가 민사집행법원에다가 이제 채권을 갖다가 받아달라고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개입이 돼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하고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사건 번호를 이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채권자한테 채권을 회수해 주는 제도가 민사집행법에 이제 법원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게 되면 경매 신청을 갖다가 처음에 받자마자 이렇게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020 타경 1234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주는데요. 앞에 있는 2020 네 자리 숫자는요, 경매 신청한 사건 접수 연도를 얘기합니다. 경매 신청을 2020년에 했나, 19년에 했나, 18년에 했나, 18년에 했으면 2018, 19년에 했으면 2019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죠. 타경이란 말은 이거는 경매 사건에만 붙이는 하나의 부호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이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력이 없는 임차인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니까 이제 강제로 끌어내야 되겠죠. 이제 이걸 갖다 신청할 때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할 때 사건 부호가 또 부여받는데 그건 바로 만약 20년대 여러분들이 신청했다면 타인이라고 되겠죠. 타인이 사건 부호가 또 부여받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인도명령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의 약속이에요. 사회적 약속이죠. 법은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제 가소 그러게 되면 민사 1심 단독 소액사건 부호 이렇게 가소, 가단 민사 1심 단독의 사건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2억 이하의 소를 제기할 때 사건 번호의 부호라는 얘기죠. 뒤에 있는 것은 해당 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사건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한 이 접수번호가 1234번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2019 타경 9580 이게 사건 번호라는 것입니다.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파트 있고, 요거는 대지권은 이제 집합 건물에만 쓰이는 용어고요. 건물이 이제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이 뜻이고, 토지 건물 같이 나왔다는 거고요. 감정평가는 1억 2,600을 했고, 저감은 80%라는 뜻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씩 저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1차의 감정평가부사가 감정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해당의 그 물건을 집합 건물을요, 아파트를. 그래서 이제 감정가가 최저가가 1억 2,600원부터 이제 이거를 경매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최저가를 정해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참고로 유찰이란 말 있죠. 유찰은 이 가격에 이제 응찰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이 물건의 하자로 해서 이제 다시 재매각을 또 지정합니다. 한 달 후에. 이럴 때 유찰이란 말은 응찰자가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이거를 낙찰이 있으면은 낙찰,
누군가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면요. 그래서 아무도 웅찰자가 없을 때는 유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새 매각 길이 정해져서 20% 저감한 가격으로 이제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 번호입니다. 2019 타경의 9214 이게 사건 번호 옆에 이렇게 가로치고 2번이란 뜻은 물건 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요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이제 붙이는 경우 각 물건에 해당하는 번호를 우리가 이제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 입찰 사건 목록이라든가 입찰 공고에 이제 물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입찰표에 반드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물건 번호가 없다, 경매에 이 사건에 하나의 물건이었다, 그 다음에 이게 표시가 없겠지. 1번, 2번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 이상 있을 때는 2번, 1번, 2번, 3개 있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번호라는 것은 이게 일괄 매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공동담보해서 1번, 2번, 3번의 물건을 다 같이 경매에 넣을 때 나눠서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팔겠다는 뜻으로 물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때는 사건 번호 옆에 반드시 내가 사고자 하는, 응찰하고자 하는 이 번호를, 물건 번호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안 쓰시면은 물건 번호가 있는데 아무도 안 쓰면 뭘 사겠다는 의사표시인지를 법원에서 몰라서 무효 처리됩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각기일 연기 변경이라는 말을 좀 알아볼까요? 연기라는 것은 이제 늦춘다는 뜻이죠. 경매 신청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소유자 채무자가 경매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된 매각기를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경매 압류 채권자,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 기일을 연기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채무자가, 소유자가 이 집이 이제 매각이 되면 안 되니까 채권자한테 일정 부분만큼 시간적 여유를 달라. 내가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겠다 해서 그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매각기일을 갖다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변경하고 뜹니다. 매각 신청권자가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통상 2번에 한해서 연기를 허가한다라고 이렇게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꼭 2회만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3번, 4번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연기된다는 사실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요, 연기 신청서가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날짜 나오고요, 채권자 노노가 경매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보면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꼭 입찰하시기 전에 이렇게 문건 처리 내역,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연기가 오늘 신청하면 아침에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또 해당 법정에 가서는 입찰 게시판을, 공고 게시판을 보시고 또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셨으면 시간, 기회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 변경이란 말 볼까요? 이렇게 변경이란 말이 나오시죠?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은 이때 1차부터서 채권자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유가 해주에 대해서 다시 새 매각기일로 지정됐어요. 또 연기신청하고, 이게 2번 된다고 했죠. 법에서는 2번에 하나의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다면 이에 한해서 연기신청서가 우리가 허가를 한다라고 아까 우리가 배우셨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를 입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납부 기한까지 이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매각으로 인한 이제 시간 비용을 이제 줄이고자 해서 다음 수익자한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최고가 이 매수 신고인이 그 대금 납부 기한을 넘겨버리면 여러분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하게 된다면 약 10%,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마음에 들고 애착이 간다면 혹시 그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그날 잔금을 못 내면 나한테 기회를 또 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게 원칙이 있다는 거죠. 룰이 있어요. 어떤 것이 룰이냐면 아무나 신청을 못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한 금액에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자, 한번 예를 들면 최고가 매수 신고한 금액이 그날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이에요. 1억부터 시작하는데 그날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1억 3천만 원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1순위가 되겠죠. 1억 3천만 원. 그러면 내가 2순위가 1억 2,500 쓰고 3순위가 1억 2천이면 세 사람이 응찰해서 그 중에 높은 가격이 1억 3천만 원에 최고가 매수 신고를 됐죠. 그러면 2순위, 3순위 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자, 그거예요. 자, 2순위는 보세요. 1억 3천만 원에서 그날 최저 매각 가격이 10%니까 1,000만 원을 제하면 1억 2천이 되죠. 1억 2천을 차감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한 사람한테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2순위는 1억 2,500만 원이니까 1억 2천 이상이 되니까 넘는 가격이니까 이상이 아니라 초과한 금액이니까 해당이 되죠. 3순위 이자는 어떻겠습니까? 1억 3천만 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한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1억의 10%를 갖다가 다 입찰 보증금으로 여러분들 제시해야 입찰할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을 빼요. 그럼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2천인데 3순위도 1억 2천이니까 1억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1억 2천만 원이니까 3순위자도 차후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이 아니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니까 1억 2천 1원 이상을 쓴 사람이 한해서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2순위가 그날 차순위 매수 신고하지 않았다면 3순위 2억 2천 쓰면 안 되겠죠. 1억 2천 1원을 써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빼서 그 이상 차감한 금액을 넘는 가격이란 말하고 이상 이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이 넘는 건 미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의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시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기되지 않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건물입니다. 2014경에 보니까 이게 물건물이라고 했죠. 쭉 주택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본래 이건 등기된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어 있고 이제 그 등기를 치면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등기된 건물이요. 이거 경매 신청하면 되는데 옆에 달아낸 거 있죠. 이런 것은 등기되지 않았어요.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 건물, 불법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제시의 건물, 등기되지 않는 건물을 제시의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니까 제시의 건물에서 창고 6평, 또 창고 3평에서 9평이 이렇게 창고 부지로 달아냈다는 이걸 갖다가 제시의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등기된 건물이 아닌 등기되지 않는 건물을 갖다 우리가 제시의 건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잉여 경매에 입찰하신 분들 많은 표현하십니다. 무잉여 경매라는 것은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를 무잉여 경매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무잉여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사집행법 102조의 내용인데요. 이제 무잉여의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경매 신청권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우선 변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민사집행법 102조 무잉여에 대한 경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이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비용을 이제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압류 채권자한테 통지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 집이 있죠. 소유자가 이거 5억짜리 집이래요. 근데 그게 선순위로 임차인이 있어요. 확정일자보 임차인이죠. 배당 요구하게 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로 건전하게 2억 원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 번째 가압류 이제 어떤 채권 채무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압류 신청한 사람이 1억 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고 하니
임차인도 아니고 금융도 아니고 그 중에 순위 가장 낮은 3순위 가압류권자가 1억을 가지고서 돈 안 주니까 이 집에 경매를 넣었어요. 강제 경매를. 그러면 임차인하고 건재당권자는 경매를 집어넣지 않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에 넣었다는 얘기는 이 자기가 이 경매에 넣어서 이 1억 원을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경매 신청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4억 원에 낙찰된다고 한다면 4억에 낙찰된다고 한다면 5억짜리 집이 이게 바로 이제 무효이 된다는 거죠. 이행에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라는 뜻이죠. 자, 이 사람들이 물론 배당 요구했습니다. 확정일자 이기 사람이 그러면 3억 받아가고 그 다음에 건재당이 또 배당 요구했는데 5억짜리가 5억에 다 받아간다고 한다면 또 별로 문제겠지만 이 사람이 경매 신청도 안 했는데 뒤에 있는 후순위가 떡하니 경매 넣어가지고 자기 채권을 회수 못하면 이 사람이 아니 부칙에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 제고합니다. 어이 당신 말이야 경매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 금액이 5억이야. 당신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4억의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도 채권 면제가 안 됐는데 당신은 1원도 못 받아가니까 이거는 경매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하겠다. 당신이 만약에 이거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한다면 요 앞에 있는 금액 5억하고 경매 비용을 플러스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당신이 채권자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당신이 사겠다고 의사표시하면 이거는 무임료로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채권자 매수권에서 채권자가 이거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바로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어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다 시간상 많이 할 수 없고요. 잠깐 한다는 것이 벌써 한 17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